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실근의 위치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 연락이 안 돼요? 근의 위치에 관한 조건을 줄 거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건데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해보고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다 알려줄 테니까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얘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선행으로 알고 계셔야 되냐? 친구 배운 것부터 합시다.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2차 부등식의 개념 아니면 2차 부등식의 의미 이런 것보다 단순 푸는 것만 일단 알면 되시거든요. 자, 2차 부등식을 풀어야 할 때는 꼭 뭘 그려서 푼다? 그래프를 그리셔서 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2차 부등식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얘를 인수분해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뜻은 이 이차함수가 0보다 크다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fx, 이차함수는 fx가 x축 위에 x축보다 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뜻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x축보다 위에 존재하면 여기겠죠. 그럼 그때 x값은 어떻겠어? 3보다 크거나 1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시게 돼요. 또는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2차 부등식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1, 여기가 5고요. 그럼 x축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x의 범위는 요 사이겠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2차 부등식 푸는 법을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판별식을 쓸 건데 판별식에서 요 1창의 개수에 해당되는 b 부분에 변수가 생기면 변수가 존재하면 요 판별식 자체가 2차식으로 변해요. 그거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근을 판별할 거라서 이 2차 부등식의 풀이법만 일단 아시면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집은 2차 부등식이 끝나고 이 근의 분리 문제가 나오는데요. 정석은 방정식 관련된 내용이 그냥 한 번에 다 때려 넣자 해가지고선 여기서 나온 건데 요거 풀이법만 아시면 됩니다. 특강 때 한 번 했었으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근의 분리가 어떤 유형이 있냐? 첫 번째 유형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이 어떤 상수 a보다 다 작은 경우 두 실근. 자, 그럼 그래프로 파악을 해보시면 어떤 상태냐면 이차 함수가 있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고 이 두 개의 실근이 어떤 상수 a보다 작은 경우 요때를 구해보세요. 요 얘기인데요. 첫 번째 파악하셔야 될 게 두 실근이잖아요. 그럼 판별식인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이 a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죠. a보다 작다를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x에다 a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즉 얘가 0보다 크셔야 돼. 이 세 개가 동시에 성립되는 범위를 찾으시는 게 요 근의 분리입니다.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얘가요 의 두 실근이 3보다 작대요. 자 그럼 첫 번째 판별식부터 봅시다. 판별식은 k-1의 제곱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마이너스 3 요거니까 kk 자 k-3 k 플러스 1 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요 이차원적 그래프에서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 부분이거든요. 그 뜻은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이에요.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죠. 즉 2분의 k-1이에요. 얘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k-1이 6, k는 7. 두 번째 범위가 얘입니다. 세 번째. 자, 3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F3은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9 빼기 3k 플러스 3 플러스 1이 3k는 14, 13 k는 3분의 13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럼 이 세 가지 범위가 다 되려면 수직선의 이 범위들을 나타냈을 때 그 다음에 3과 10분의 13 이렇게거든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3분의 13 저기 뒤쪽에. 여기랑 여기지. 따라서 K는 3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3보다 작다. 요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요 두 식을 3보다 작기 위한 K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근해 분리인데요. 문제는 귀찮다고 하나라도 빼먹으시면 답을 못 냅니다. 왜냐? 첫 번째 얘를 빼먹었어요. 그럼 축도 요거보다 작고 함수값도 이거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경우지. 실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축을 따지기 귀찮다고 축을 안 따졌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왜? 실근 존재하니까 얘 되고요. A 넣었을 때 양수인 것까지 확인되는데 A보다 크죠. 그래서 얘도 확인하셔야 되고 얘도 확인하셔야 되고 얘를 확인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축이 A보다는 작고 두 실근 존재하지만 요 실근은 A보다 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하셔야 돼서 요 근해 분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산도 길고요. 따져야 할 것도 많고 2차 부등식도 푸셔야 되고 수직선에서 겹치는 부분도 다 찾으셔야 돼서 요게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2차식에 대한 모든 걸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요겁니다. A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유형 하나. 총 유형은 5개 있어요.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A보다 큰 경우에요. 방금 한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 뜻은 요 2차 방식의 두 실근이 어떤 상수 A보다 더 크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축 얘는 A보다 얘는 커야겠지. 세 번째 요걸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양수여야겠죠. 요 세 가지를 다 따지시면 돼요.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에서 조건만 바꿀게요. 2차 방식 써볼게요. 여기다 이거에 두 번째죠.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자 그럼 하나씩 또 따져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아까 판별식 따졌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K는 마이너스 1 또는 K는
3 이렇게 나왔었죠. 자, 두 번째 축이에요. 축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k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경계값 얘죠.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플러스 2k 마이너스 2 플러스 1.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 뜻은 2k는 3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k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랑 요 범위가 다 성립을 해야 되니, 자 수직선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 3 2분의 3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네요. 이렇게네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겠네요. 따라서 k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2차 방식의 두 실근이요, A와 B 사이에 위치해요. 어떤 상황이에요? 계산이 두 배가 되는 상황. 그쵸. 이 상태겠죠. 그럼 따져야 될 게 판별식이, 이건 뭐 축이 A와 B 사이여야 되는 거. 마지막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예제로 이 2차 방식의 두 실근이 1과 5 사이래요. 자, 그럼 그때 따져봅시다. 첫 번째 판별식 아까 썼죠? K는, 자, 요거는 깔고 갈게요. 한번 한 거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축 볼게요. 축이 2분의 K-1이 1과 5 사이여야 돼요. 그러면 2가 K-1보다 작고 10, K는 3보다 크고 11보다 작다. 여기서 두 번째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자, F1 찾아볼게요. 1 넣으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요. K는 3보다 작아야 돼요. F5는요. 25 마이너스 5K 플러스 5 플러스 1. K는 5K는 31, K는 5분의 31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럼 자, 수직선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 3,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11보다 작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 K가 3보다 작대. 뭐지? 1이 아니고 0이었네. 소리. 0 1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항상 성립이고 얘만 따지면 되겠네요. 5분의 31 5분의 31보다 작다. 2번도 여기 2번이 여기 있어요. 3보다 크고 11. 축은 안 변하죠. 얘가 이거를 배웠는데 0 0이 되잖아. 이러네요. 여기 다시 그리자. 아씨, 여기 잘못했죠, 있지? 마이너스 1 3, 그 다음에 1 11 5분의 3분의 31. 그럼 여기겠네요. 따라서 K의 범위는 3보다 크고 5분의 31보다 작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좀 쉬워요. 자, 네 번째는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다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사이에 A가 존재한대요. 근데 봅시다, 여러분.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A가 존재하면요, 요 A를 넣었을 때 이 함수값이 얼마겠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요. 음수겠지.
그런데 판별식을 굳이 안 따져도 여기서 얘가 음수면 이 참수는 어쨌든 위로 계속 뻗는 함수잖아. 그지? 그럼 언젠가 뭐랑 만나? x축과 만나니까 당연히 두실근이 생겨요. 그리고 축도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얘가 0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a를 따졌어요.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뻗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뻗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뻗어갈 수도 있잖아요. 뜻은 두 실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존재한다라는 유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만 확인하면 돼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두 실근 사이에 2가 존재한대요. 그럼 F2는 4 마이너스 2K 플러스 2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K는 2분의 7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와. 마무리를 해주시면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4개의 유형이에요. 하나가 플러스 알파인데 요건 약간 보너스 트랙 같은 느낌인데요. 얘가 제일 귀찮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0의 한근이 1과 2 사이에 존재하고 다른 한근이 4와 5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때 실수 K의 범위 구하래요. 상황을 보면요. 요 상태인데 요 한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 요 한근이 4와 5 사이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x의 1 대입한 f1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죠. 여기니까 양수지. f2는 음수, f4는 음수, f5는 양수죠. 이 네 개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f1이래요. 1 넣으면 1 플러스 2k 플러스 9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돼요. 그 다음 2입니다. 4 플러스 4k 플러스 9가 0보다 작아야 돼요. 4k가 마이너스 5보다 13보다 작아야 돼요. k는 마이너스 13분의 4분의 13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4예요. 4 넣으면 16 플러스 8k 플러스 9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8k는 마이너스 25 k는 마이너스 8분의 25보다 작아야 돼요. 자, 얘는 5예요. 25 플러스 10k 플러스 9가 10k가 마이너스 34보다 커야 돼요. k는 5분의 마이너스 17보다 커야 되네요. 그럼 봅시다.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8분의 25보다도 작아야 돼요. 3 얼마지? 얘가 3 얼마고 얘도 3 얼마지. 얘가 더 여기네요. 조금 더 작아. 이렇게 되겠네요. 왜? 얘가 8분의 26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얘는 5분의 마이너스 17이래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거꾸로 아닌가요? 마이너스 8분의 26이랑 마이너스 8분의 25면 얘가 더 크지 않아? 아 마이너스군요. 죄송해요. 그럼 얘는 이렇게가 겹친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따라서 그래서 답을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요 5가지가 근해 분리고 요 5가지 유형 말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근해 분리 문제 푸실 때 기본적으로 딱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실근 사이 상수 A가 존재한다를 제외하면 판별식과 축과 관계값을 꼭 다 따져야 된다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걸 다 따지고 겹치는 부분의 범위를 찾자.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0점이에요. 해서 근해 분리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시겠고 요 지금 내신